여러분, 부부란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조심스레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은 남편에게 결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받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여성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니요라고 답한 여성들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부부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여성에게도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남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다거나 성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싶다거나 더 많은 애정을 받고 싶다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후에 소개할 한 가지 심리적 효과에 대해 알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남편을 위한 행동 혹은 남편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잊고 지냈던 작은 표현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스킨십, 단 한 번의 다정한 표현, 그 작은 움직임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꾼 겁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남편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당신 스스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다정한 일상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공유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날 여자로도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도 마음은 더 시려운 느낌.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외로움. 이건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80대 부부가 바로 이 문제로 마음속 깊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늙었는데 뭘 그런 걸 해요. 이 나이에 손잡는 건 좀 오글거려요. 그냥 말없이 살아가는 게 편하죠. 이런 말들은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는 어르신들의 방어적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협오해주는 이 행동은 여성에게도 다양한 이점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 행동에 대해 부끄럽거나 위생적으로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남편만이 원하는 것이며 여성은 굳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서비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따뜻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 남아있느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마음도 멀어지고 스킨십이 끊기면 감정의 끈도 하나둘씩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멈추게 된 걸까요? 첫째, 나이 들수록 스킨십에 대해 부끄럽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그 나이에 뭘 그래라는 시선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진짜입니다.
둘째,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다리고만 있다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그 다음 대화도, 웃음도, 따뜻함도 돌아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먼저 표현할 때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포옹 한 번.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표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래된 고요를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이 어째서 남편에게 그렇게 강한 심리적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부부 사이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킨십, 애정 표현. 그건 남편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지. 이 나이에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괜히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표현은 남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 깊은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성의 심리부터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감정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상대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사과와 같은 행위는 나는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행위를 해주는 아내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게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유를 통해 남편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감정적인 유대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그늘 실천했을 때 남편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스킨십이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무뚝뚝해요. 감정 표현 같은 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무뚝뚝한 남편이란 없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남편들이 있을 뿐이죠. 한 여성은 남편이 요즘 너무 무뚝해졌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먼저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선 후에는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고 대화도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편이 먼저 다정해야 내가 다정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이 다정해지면 남편도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한 번이라도 고맙다, 좋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말 한마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당신의 애정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표현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표현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의 손등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남편의 감정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남편을 다정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작은 표현입니다. 이는 남편이 이 행위를 통해 아내의 애정을 몸소 느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부관계를 심리적으로 깊게 만들어주는 이의 영향은 감정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건강면에서도 뜻밖의 이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신체 건강에서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연구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입니다. 감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따뜻한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표현이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우리의 몸과 건강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스킨십 하면 감정적인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사랑을 호르몬으로 반응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액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스킨십이나 포옹, 키스, 성적 접촉이 있을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스킨십은 자유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스킨십이나 정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23%가 낮고 수면의 질은 평균 19%더 높고 정서적 안정감이 더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스킨십의 일환으로 작용하여 심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편에게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요? 이런 결과는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니어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연구가 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남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작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남성에게 단순한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해주는 이런 행위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남성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긍을 해주는 배우자에 대해 남성은 자연스럽게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이는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감정을 받으면 감정을 되돌려주고 싶어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스럽게 자주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부 간의 성적 거리감이나 소통 부족 문제, 즉 섹스리스 상태를 해소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커플들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가 혀로해 주기 시작한 이후 부부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스킨십 또한 훨씬 더 부드럽고 자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남성이 내면 깊숙이 나는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감정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내고 그 여유는 결국 아내에게 향하는 관심과 애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걸 통해 남성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부부 관계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은 업무 성과나 사회적 활동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삶의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이 단순한 친밀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신적 안정감과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성도 부담 없이 즐기면서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이러한 행위를 심리적인 무게감 없이 이 시간을 보다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의무로 생각하면 즐기기는커녕 피로감과 거부감부터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도 감정을 나누고 유대감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호흡에 맞춰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짧은 시간 단단한 방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꺼려하거나 오랜 시간 지속하려는 부담은 버리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선에서 시작해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나 혀를 함께 활용하면 물리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훨씬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지 육체적 만족이 아닌 감정적 교류의 순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줄고 감정적인 연결은 더 강해집니다.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남편의 욕구로만 여겨 무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신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빠가는 태도가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부부란 결국 단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과 몸의 언어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해와 존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 그것이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때 부부 관계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표현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섹스리스라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러운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접하는 현실은 그 단어를 피해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요. 이제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꺼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아무 갈증도 없으신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애정을 표현받고 싶은 갈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여전히 연결되고 싶은 욕구. 그건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멈춘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부부가 부부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표현을 잊었기 때문에 멀어진 관계. 그게 바로 섹스리스 부부의 본질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명옥 여사님, 70세. 남편과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성적 접촉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다가올까봐 불편했고 본인도 점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졌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날 피할 때마다 나는 그냥 없어져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았어. 그 말이 명옥 여사님에게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자. 부끄럽더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외로웠어. 당신도 그렇지? 그리고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답니다.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말이 많아졌고 일상 속 눈맞춤과 웃음이 늘어났고 무기력했던 남편은 정기적으로 산책을 나가며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우린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성적 행위보다 마음에서 시작된 손길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섹스리스 문제를 녹이기 시작한 결정적 열쇠였던 겁니다. 섹스리스란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표현이 멈추고 오해와 침묵이 쌓여 생긴 벽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부드럽고 진심 어린 표현 한 번이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허물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접촉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산책하다가, 식탁에서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몸과 말로 건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은 성적 접촉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정서적 다리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다리가 오래 끊어져 있던 연결을 다시 놓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도 당신의 표정도 그 부드러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떻게 당신을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처럼 느껴질 경우
그 자체가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야말로 오래도록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과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은 인식의 전환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의 스킨십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지냈어요. 그 손 한 번만 잡아도 될까요? 이 한마디, 이 손길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무기력했던 일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강력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로 미루지 마세요. 이제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많은 부부가 사랑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대단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한마디와 진심이 담긴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아직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다시 연결되었구나. 당신이 내민 그 손길 하나가 남편에게는 존재감을 되살리는 힘이 되고 당신에게는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되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절대 강요되어선 안 됩니다. 스킨십이든 감정 표현이든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올 때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하는 표현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는 따뜻한 용기는 상대를 바꾸고 나도 바꾸고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아보세요. 고마워요. 한마디 말해보세요. 혹은 같이 마주 앉아 조용히 눈을 마주쳐 보세요. 더 나아가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다정한 스킨십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남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나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감정을 되살리고 당신 자신의 따뜻함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세요. 아래 댓글로는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